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13일 오후 4시 30분이고요. 오늘은 HMM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전 해수부 장관의 SNS를 통해서 나온 기사와 그다음에 전환사채 이슈 이 두 내용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뭐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MM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죠. 일단은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이 HMM 호황이 오래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 해수부 장관의 이 HMM 투자 경계령 말이 좀 센데 HMM 투자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2일 날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은 HMM의 이 수혜 효과가 해운업 호황에 따른 HMM 수혜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일시적인 뿐이다. 그리고 그에 해외의 이제 시장 분석 기관들에 따르면 올해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10년 내 최대 발주가 이루어질 것. 그러면 잘 나갈 때 불황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갈 때 조심조심 해야 된다. 잘 나갈 때 너무 무리해서 하다가는 또 HMM 또 그 적자 막 나오고 그럴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곧 도래할 치킨 게임에 대비해 한국 선사들은 고비용 임차 용선과 노후 자사선들을 교체하는 투자에 국한해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불황기에 계속 조심조심 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짜증나지. 솔직히 얘기하면 왜? 내가 매수한 종목 더 못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뉴스를 악재성으로 보는 이유가 일단은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고 한다는 거고, 이 뉴스가 12일 날 일단은 SNS를 통해서 나오고 오늘 오후장에 오후장 넘어갈 때 뉴스가 나왔어요. 정확히 뉴스가 이제 올라간 시간은 이제 11시 42분에 올라왔고 뉴스 수정이 이제 12시 43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후장 넘어가는 사이에 바뀌고 주가가 낙폭을 크게 줬어요. 거의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보냐면 세력들이 이 뉴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 해당 인물과는 관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고 이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한 것이 아니냐. 누구나 다 내놓을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부각시켰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게 심지어 네이버 관련도 순으로 보면 거의 탑 쪽에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누구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뉴스기도 하고,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게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뉴스뿐만이 아니라 혹시 다른 뉴스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환사채 이슈가 있더라고. 전환사채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이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뉴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뉴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긴 합니다.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긴 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고, 이걸 처음 보실 분들은 뭔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아울러 4달 만기가 도래하는 3천억 원대 규모의 HMM 전환사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사는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상환을 요구하거나 주식을 전환한 후에 매각을 할 경우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당연한 얘기예요. 3천억 원의 규모의 이 주식을 받아서 3천억 원의 규모의 주식을 판다. 장중에. 당연히 주가 떨어지죠.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이 3천억 원대 규모에 있는 이 전환사채를 돈으로 줘 라고 사는이 얘기하게 되면 HMM은 당장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서 악재를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전환사채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영향은 맞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 뉴스팸이라는 기사에서 좀 제가 가져왔어요. 일단은 HMM이 1년 동안 주가가 14%, 아니 14%가 아니라 14배, 14배 가량 폭등했다라고 일단 나와 있고, 한은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 전환사채를 주당 5,000원에 전환할 수가 있는데 HMM 주가를 고려하게 되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냥 전환사채 받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파는 것만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2조 원이 넘는데요. 상환을 받는 것보다 이거를 그냥 돈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이거를 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받을 것이 거의 뭐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90%에서 95% 넘어가요.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두는 이유는 HMM이 주가가 갑자기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또는 뭐 이상한 악재가 터져가지고 뭐 떨어질 때, 그래서 돈으로 받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생겼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이 확률들을 남겨놓은 거고, 아마 거의 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일부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됐어요. 돈으로 받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그러면 이 주식을 받아서 팔 것이냐 홀딩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3천 원대 규모에 있는 이 주식을 장중에 다 판다라고 하면은 주가 영향은 물보듯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 거냐 홀딩할 거냐 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뉴스를 보니까 자회사 편입 이슈가 해소됐다라는 요인도 결정적으로 뽑힌다. 하나는 HMM,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는데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다. 산업은행은 HMM 이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HMM을 자회사로 편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업은행 밑에 이 HMM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최근 은행법 검토를 통해서 자회사 편입을 안 하더라도 전환사채가 가능하다. 12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다행이죠. 은행법 37조에 따르면 은행은 다른 회사에 일결권이 있는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경우 자회사로 편입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를 이제 내가 15% 이상 은행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데 예외 조항을 찾은 거예요. 예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산업은행은 HMM 지분율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은행법 37조 다른 조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 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아마 요거를 노리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를 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승인을 받고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15% 이상 초과해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마 이거를 산업은행이 노리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자회사 편입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고, 산업은행이 이제 설령 국채은행으로서 지분을 30% 이내 제한하고 있는 공공기업법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여기 지분율이 26%까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사 편입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겠죠.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HMM이 이제 인수합병 대비, 그러니까 그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산업은행은 HMM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낫다. 채권자라서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들어갔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매각 작업을 했었을 때, 이 지분을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야 산업은행이 원하는 판을 만들 수 있어서 이거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게 되면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산업은행은 지금까지는 매각하지 않을 이제 얘기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혹시라도 매각 작업을 들어갔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시장에 바로 내다 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 물량이 대거 풀리게 되면 HMM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 탓이고, 그래서 이제 HMM의 이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바로 팔거나, 아니면 당장 막 만기가 됐었을 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확률은 뭐 어쨌든 적다라는 얘기예요. 주식을 갖고 있어서 얻는 이 지분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매각 이슈들이나 얻는 시세 차익 등으로 따졌을 때 뭐 하나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주식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팔았을 때 주가가 너무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라도 바로 팔지 않을 것이다. 이거 아마 이렇게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환사채라는 악재성 뉴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난하게 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무난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이 이슈들이, 이 전환사채 이슈도 엄청난 큰 악재가 아니라 좋게 좋게 풀린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리스크 감소로 인한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들이 어떠냐면 HMM은 다음 달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라는 여론들이 많아요. 물론 지금 사는 건 위험하겠다. 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누가 봐도 14배 올라왔다라는 거는 쉽게 손이 안 가요. 쉽게 손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단기 뭐 좀 떨어지더라고. 떨어지게 되면 그때 사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리고 시장이 현재 불안하니까 굳이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는 보고 낙폭을 줬었을 때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물타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물타기가 뭐냐면 분할 매수는 이제 내가 뭐 10,000원에서 또 5,000원까지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매수를 하는 거고, 물타기는 내가 10,000원에 다 담았는데 5,000원까지 떨어지니까 5,000원에 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비중이 내가 부담스러워지는 비중까지 늘어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르게 보는 건데, 어쨌든 물타기는 추천하지 않고 내 전략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앞으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이슈로 보게 된다면.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매각 이슈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제 매각 인수, HM을 인수하는 후보군들이 이제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CJ, 현대중공업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나은행은 매각설에 대해서 매각 검토 사실이 없다라고 했던 지난 입장이 변함이 없다. 아직은 매각 검토 안 하고 있다. 매각할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호황이 오래 갈 것이다라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는 3분기까지는 저는 지켜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환사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 일단 이슈까지 일단 먼저 보고 나서 뭔가를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이다. 다만 단기 하락은 올 수 있어요. 왜? 지금 제가 창을 띄워놨죠.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쭉쭉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공매도가 결정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점점 주가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 비율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됐었을 때 낙폭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전망으로 보게 되면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지만 단기 하락은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대차장고가 늘어나고 있어서 단기 하락은 올 수 있다. 현재 금리, 인플레이션, 미국에 있는 시장 악화들까지 해서 다소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HMM이라는 종목도 이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단기 하락에 빠질 수 있지만 종목의 전망으로 봤었을 때 다음 달에 있었던 전환사채 이슈가 무난하게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불러올 수가 있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전망적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치로 보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 반등이나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매도할까요?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단기 하락에 대해서 내가 좀 불안하거나 내가 비중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가 나중에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기 이 하락들이 끝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그때 천천히 매수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